검찰은 김기영 씨 사기 피해 금액을 최소 50만 달러로 추정했지만 실제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새학기부터 상당수 뉴욕시 공립학교 수업 시작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니얼 할로란 전 뉴욕시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500여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가 C형 간염 치료와 예방을 위해 1,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후보로 나선 김기영 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금액은 최소 50만 달러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실제 피해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6년째 논란이 된 제주도 리조트 콘도 네스틸 투자 프로젝트가 결국 사기로 판명되면서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영 씨와 공범인 한상수 씨는 제주도와 중국 심양 등지에 토지 분양 투자 상품을 앞세워 3년 만기 계좌당 $10,000로 투자하면 10%의 이익금을 돌려준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또 네스틸 콘도에 매년 30일 무료로 숙박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한국 왕복권까지 선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들의 투자 사업의 실체는 돌려마켓이 폰지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수법입니다. 검찰은 최소 피해액을 50만 달러라고 밝혔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과 뉴저지, LA 등 동서부 양쪽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영 씨가 운영하던 이트 웨스트에 투자한 동부지역 한인 26명은 2008년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피해액이 2천만 달러라고 주장했으며 LA 코우사 한상수 씨는 지난 2010년 서부지역 투자 규모를 700여 명이 1,100만 달러로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합하면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캘리포니아 플라튼에서 잡힌 공범 한상수 씨는 곧 버겐 카운티 검찰로 신병이 인도돼 김기영 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기영 씨와 한상수 씨는 1급 돈 세탁과 2급 사기, 사기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돼 오는 31일 인정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는 9월 새학기부터는 아침이 한층 더 바빠집니다. 상당수 뉴욕시 공립학교가 수업 시작 시간을 앞당겼기 때문인데요. 벌써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700여 뉴욕시 공립학교의 30% 정도인 450여 곳이 등교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립교는 오전 8시 40분 전후가 등교 시간이었으나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9월부터 오전 8시 정도가 등교 시간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 등교 준비가 복잡해지고 어린 학생들의 경우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나 집에서 거리가 먼 일부 특수학교, 영재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자녀를 뒀을 경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교 시간도 40분 정도 앞당겨지게 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 등 자녀의 오후 위탁 일정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공립교 등교 시간 조정은 지난 5월 뉴욕시와 교사 노조가 합의한 고용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새학기부터 교사들은 특정 요일의 일정한 시간을 교사 교육과 학부모 상담에 할애해야 합니다. 반면 모든 학교 일정은 오후 4시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월요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 40분까지는 수업을 마쳐야 하고 이에 따라 등교 시간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학생들은 불만이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이를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니얼 할로란 전 뉴욕시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밀어주거나 특정 기업체를 지원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와이플레인스 연방법원 대배심은 어제 할로란 전 시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헬로란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민주당이었던 말콤 스미스 전 시의원을 뉴욕시장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추진하면서 공화당원 3명으로부터 2만여 달러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프리바바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은 헬로란 전 의원은 부시장에 오르기 위해 이번 일을 기획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악용한 뉴욕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척결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판결은 12월 5일이며 최대 4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기증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약 10%는 벌써 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기증만 받으면 살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숨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온라인 장기 기증 신청 법안을 통과시키며 장기 기증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장기 기증 등록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건강보험 회사인 엑셀러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의 장기 기증 신청자 비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48%입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539명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장기 기증 대기 환자 숫자는 1,5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대기 중인 환자가 8,6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 이식 대기 환자가 1,35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이식 대기 환자 중 약 1,500명은 5년 이상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기증 옹호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뉴욕주의 등록률이 유독 낮은 것은 주정부를 통해서만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등록률이 높은 10개 주 중 8개 주는 비영리 기관들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영리 재단 뉴욕 기증 연맹의 아이샤 테일러 이사는 주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영리 재단들을 통해 기증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유행병이라 불리는 C형 간염이 최근 뉴욕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주민들의 C형 간염 치료와 예방을 위해 시내 주요 의료기관에 $1,000만 지원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8일 연방 메디케어 앤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로부터 지원받은 주민 건강 증진 기금 $1,000만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 몬테피오레 의료센터, 웨일 코넬 의과대학, 그리고 헬스퍼스트 센터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뉴욕시 C형 간염 환자들의 치료 개선과 예방 증진에 쓰여집니다. 또 C형 간염 환자 수용 시설과 설비 추가, 치료 연구 개발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주로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C형 간염은 간 경변, 간 손상을 유발하며 간암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시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주의 C형 간염 환자는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약 15만여 명이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절반은 자신의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20년 또는 그 이상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복하기 때문입니다. 예방과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한다 안 한다 치열한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아쉽지만 당연히 오르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내년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요금 인상폭이 4%로 결정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당초 계획한 4%의 인상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와의 고용 계약 협상 타결에 따라 인상폭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MTA 측은 은퇴자 건강보험기금과 건설 예산에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요금 인상 내역은 나오지 않았으나 4%
10%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 112달러인 30일 무제한 메트로카드는 약 116.50달러, 7.50달러인 다리와 터널 통행료는 7.80달러로 각각 올라갑니다. MTA는 뉴욕시 전철, 버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 그리고 이스트리버 다리, 터널 등을 관리합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한인들을 비롯한 뉴욕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MTA 요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대학 학비 세금 혜택이 단일화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 혜택 4가지를 통폐합했고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학생 가족 세금 단순화 법안이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이관됐습니다. 다이앤 블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4가지 종류로 구성된 대학 학비 세금 혜택 프로그램을 새로 확대된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세액공제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학비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수수료, 교재비 등도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그동안 한시적이었던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세액공제인 AOTC는 학생의 첫 4년간의 대학 교육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매년 첫 $2,000의 학비에 대해서는 100% 세액 공제가 허용되고 이후 $2,000까지는 25%의 세액 공제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세액 공제액은 $2,500가 됩니다. 또 확장된 AOTC는 세액 공제액 가운데 첫 $1,500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AOTC는 조정 총소득이 개인 $80,000, 부부 합산 $160,000에 이르면 줄어들기 시작해 개인 $90,000, 부부 합산 $180,000를 초과하면 없어집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이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뉴욕, 뉴저지 주민들도 3명 중 1명은 채무 불이행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연구소 얼번 인스티튜트가 지난 2013년 9월 현재 미국 내 신용 기록이 존재하는 주민 700만여 명의 신용 파일을 조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민 가운데 28.3%, 뉴저지는 29.2%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수심업체 채권이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인 평균 채무 불이행 비율 35.1%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텍사스나 네바다주 등 남서부 지역의 채무 불이행 비율은 40에서 45%에 달했습니다. 개인당 평균 채무 불이행 금액을 보면 평균 $5,178로 나타났는데 네바다주가 가장 높은 $7,198, 반면 $3,547를 나타낸 워싱턴 DC가 가장 낮았습니다. 채무 불이행 금액은 주로 신용카드 대금, 병원 치료비, 주택과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과 휴대전화 이용 요금 등이 연체된 것들이었습니다. 또 전체 가계부채 중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반 인스티튜트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는 반면 소득 수준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